엄마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은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게 후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조금 있다가 이제 영어학원을 갈 거다. 그런데 약간 좀 짬이 난다 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쑥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쑥생TV에 엄마표 수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어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하네요. 오늘은 제가 엄마표 영어 전문가이신 바다별 에듀 이혜성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우리 쑥생TV에 되게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네, 사실 같아요. 바다별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인연이 깊거든요.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마표 영어로 책 쓰고 강의하는 바다별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지금 시기에 모신 거는 이제 신학기잖아요, 선생님. 이제 신학기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제가 선생님 모셨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말하는 엄마표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얘기 먼저 간단히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이렇게 그냥 그 전통적인 학습법.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영어 배웠던 방식 있잖아요. 이제 교재도 풀리고 파닉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법이랑 단어 학습하고 그런 방식을 그대로 그냥 학원이 아닌 가정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냥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를 그냥 쓰시더라고요. 예. 집에서 하니까 엄마표.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엄마표 학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어쨌든 그것도 엄마표 영어는 맞잖아요. 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추구하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엄마표 영어는 가장 큰 차이가 전통적인 영어 학습법이랑은 약간 그 순서가 다른 영어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습득이라고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아래 처음부터 이제 계단을 밟듯이 파닉스를 알고 문법을 알고 단어를 암기를 해서 결국에 독해를 하고 듣기 수학 훈련을 같아 수학. 그쵸.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단계를 착착착 밟아나가는 그런 영어랑은 반대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컨텐츠를 먼저 받아들이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이제 수많은 영어 대화를 먼저 듣는 거죠. 그래서 대화체를 영상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이제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든 다양한 이제 영어 콘텐츠들을 아이들이 즐기면서 저절로 언어가 습득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집안에서 이제 도와주시면서 진행을 하는 엄마표 영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엄마표로 저는 수학은 하는데 영어는 학원을 보내요 하신다면 이제 학원을 보내시면서도 엄마표 영어를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가정에서 만약에 나는 엄마표 영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학습 방법 말고 이 모국어 습득 방식 너무 좋아 보인다. 한번 병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휙 던지고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간식 먹는 타임. 그때 그냥 일단 모국어 습득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이제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방식. 쉴 때. 쉴 때. 쉴 때. 예. 그래서 이게 엄마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은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게 후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조금 있다가 이제 영어학원을 갈 거다. 그런데 약간 좀 짬이 난다 하면은 만약에 아이들이 영어 정서가 괜찮은 아이들이라면 그냥 어렸을 때 뭐 또 엄마표 영어를 하다가 학원 보내시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영어 영상 보기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길게 보지 않더라도 짧게 보고 짧게라도 그냥 예전에 하다가 못하고 이제는 학원 보내요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이가 쉴 수 있을 때 그냥 간식 하나 이제 맛있는 거 이렇게 하나 들려주고서는 이제 영어 영상 컨텐츠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엄마들께서 도와주시는 정도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쉬는 시간을 활용하셔서 그냥 영어 영상 보기 정도를 이제 추가하셔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뭔가 교육이 막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지만 은근히 이게 굉장히 좀 습관이 되면 이거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 많은 분들이 그렇지.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학원에서 배우는 어떤 그 교재 내용을 보신다든지 분명히 뭔가 아티클을 가지고 수업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테고 꼭 문법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용이 그나마 이제 좀 들어있을 텐데 교재에서 이렇게 모든 교재의 내용을 그렇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거는 아이랑 좀 대화해볼 만한 거리인데 그렇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뭐 북극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이제 북극곰에 대한 어떤 뭐 영상을 뭐 같이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함께 찾아서 영어로 된 거를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한글책을 가지고 대화를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나눌 수도 중요한 있고 얘기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결국은 학원에서는 모든 것을 컴팩트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집에서 확장되는 활동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배가 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배우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영상으로 영상 연결이 되던 책으로 연결이 되던 그게 이게 결국 엄마하고 대화거리가 된다는 거. 그거 참 좋네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수학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마표 영어랑 수학을 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가 통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또 사교육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고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정말 다시 오지 않는 시기. 네. 정말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은 그때밖에 없어요. 다시 되돌아보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무 크면 어려워서 말도 못해.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맞아.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은 조금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생각을 좀 키워주는 어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딱 요 시기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넘어가고 그러면 과목도 많아지고 배우는 깊이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찌 뭐 책 한 권 읽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거의 없고. 네. 그렇다면 일단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네. 그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일단은 뭐 제 생각은요. 일단 그 초등학교 이렇게 자습생분을 두신 분들이 주로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학습에 너무 많이 치우친 학원 그리고 숙제가 많은 학원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타 사교육에 대한 것도 너무 빡빡한 경우에 이제 생각할 시간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특히나 이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과 학습적인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아이들에게 이제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냥 재미와 흥미를 이제 북돋우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참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콘텐츠 위주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성인이 배웠던 것처럼 파닉스부터 차근차근 이게 뭔가 완벽을 추구하는 어떤 영어 학습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안 나오면은 답답하고 그게 완벽해야지 다음 단계가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학습 영어의 어떤 이제 큰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방식들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과연 이것도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렇죠. 언어에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 중요하거든요. 부분이 되게 배제되는 거죠. 배제되는 그냥 거죠. 기능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너무 학습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부과하는 학원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아시겠지만 이게 시키는 대로 다 되는 아이들은 어디가 다 있어. 그쵸? 그런 학원에 애들은 가도 그나마 있고. 안 가도 잘할 애들이야. 그러니까 안 가고 잘할 애들은 일단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아이들 제가 선생님이나 저나 일반적인 아이들 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이제 많은 이제 교육 채널이나 모든 교육 콘텐츠들이 너무 1%에 대한 얘기를 잘할 하니까 애들만 일반적인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그렇다고 못하는 아이냐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볼 때 되게 평범한 아이들이 평범하지만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리고 더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때 그것이 꼭 학습적인 방식이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언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어만큼은. 예. 그래서 좀 그런 학원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여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 엄마표 숨 쉴 틈이 조금 예, 숨 쉴 틈을 좀 줘야지만 아이들이 조금 평소에도 이제 공부에 대한 정서 문제도 그렇고 자기가 좀 쉴 틈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또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약간 심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좀 다른데 저는 약간 좀 후자. 심리학적에서 이렇게 심리학의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아동한테 학습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부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나쁘게 나타나는 결과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드러나지가 않는 이유가 있죠, 선생님. 왜냐면은 이렇게 잘된 케이스들은 말을 하지만 잘 안 된 대다수의 케이스 분들은 그분들이 책을 쓰실 일도 없고, 예. 이렇게 막 SNS에다가 그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얘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부작용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처음에 엄마표를 왜 시작하셨는지 그거를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신학기에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엄마표 영어 또는 이제 엄마표 수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학원을 보낸다면 어떤 류의 학원을 보내면 좋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수학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마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이들하고 부디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다시 오지 않는 이 초등 시기, 아주 유아 시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